자, 요걸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자, 이걸 봅시다. 우리가 자, 세 가지 지표로 보는 3대 위기. 자,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위기가 있는데 어떤 위기가 있냐면 IMF 글로벌 외환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19 위기.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은 우리가 겪었던 그 위기 중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IMF, 그다음에 외환위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분들이 알겠어요? 이런 위기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혹시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용수철 알죠? 용수철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수철이 어떻게 씁니까? 조금 더 누르고 난 다음에 그걸 놔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튕겨 올라가죠. 분들이. 자, 튕겨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전에보다도 더 올라갑니까? 덜 올라갑니까? 전에보다도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리바운딩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자, 예전에 IMF 위기를 겪었을 때 1997년도에 IMF가 왔죠.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19로 꼬꾸라졌어요. 한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뭐냐면 용수철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눌려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눌려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1998년도까지 여파가 있은 후에 어떻습니까? 199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리바운딩이 돼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1.5%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이 부분들이. 자, 항상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위기 다음에 뭐가 온다?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항상 이걸 보셔야 되고. 자, 이것도 볼까요? 자, 2008년도에 지금 보게 되면 2009년도, 2008년도, 9년도쯤에 해서 뭐가 왔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때 경제 성장률이 3%대에서 어떻습니까? 0.8%로 떨어졌죠? 이게 0.8%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로 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한 거예요. 금융위기를.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8%까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바로 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6.8%까지 올라갔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냐면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계속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이렇게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70년대 어떻게 경부고속도로 놓고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급성장을 하고 요 시점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이 경제 성장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둔화가 됐죠. 맞아요, 틀려요? 이제 둔화가 돼서 현재 이만큼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 추세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엄청났죠. 자고로 나면 막 한 해마다 올라가는 게 뭐 10%, 12%까지. 지금 예전에 보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다급하게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경제 성장률 속도는 뭐냐면 해마다 2%에서 3%대 경제 성장률입니다. 많이 낮아졌죠? 그게 지금 꺾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갈 거냐, 맞죠? 경제 성장률이 꺾일 거냐, 아니면은 요 상태로 이렇게 갈 거냐 더, 그쵸? 아니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거냐, 이 기로에 서 있죠? 맞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죠. 이 부분들이. 저도 그러길 바라요. 어쨌든 한 번 더 성장을 좀 하는 계기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지금 잘 볼게요. 자, 이런 어떤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위기죠. 자,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보겠지만 99년도 11.5% 떨어지죠. 6.8%.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지금 2.7%, 3%에서 완연하게 속도감이 많이 낮춰졌단 말이에요. 낮춰진 상태에서 2019년도 어떻습니까? 2%의 성장률과 함께 그 다음에 2020년도 지금 어떤 위기입니까? 코로나 위기 아닌가요? 코로나 위기 맞죠? 여기서 2020년도에는 당연히 2019년도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있죠. 맞잖아요.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왜냐하면 2019년도는 한 번에 2009년도와 그 다음에 요때 IMF 그때 겪었을 때와 한 번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뭐 1, 2%라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고무적인 부분들은 잘 보면은 자, 주요국 통화 가치 변화율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히 우리나라가 0.6%밖에 해당이 안 돼요. 멕시코 같은 경우 마이너스 18.4%죠. 통화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0.6%로서 통화의 가치가 큰 변화가 없죠. IMF 같은 경우 2,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이 1,200만 원에 1,2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위기를 금방 극복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어떻습니까? 유럽이 이제 정상 쪽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서서히 올라가게 될 텐데, 이 경제적인 여파는 지금 이제 4월 달이잖아요. 경제적인 여파는 올해 중으로는 여파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금방 회복되지 않거든요. 근데 회복되지 않은 게 우리나라가 지금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9월 달, 10월 달까지는 되게 어렵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깊숙하게 들어온 시점 아닙니까? 연으로 이렇게 반반 나눈 것도 아니고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장 어려울 때를 우리 한 해에 다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 성장률 따르면 당연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IMF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너스 5.1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응? 리바운딩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이번 달에 올해는요 이렇게 가고 내년에는 지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용수철이 리바운딩을 되면 올해 만약에 더욱더 침체 골로 가면 갈수록 내년에는 더욱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요게 요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주식시장이 비교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IMF 때 있죠. IMF 때 주식시장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8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아시나요? 280포인트. 280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1900 아닙니까? 1900인데 280포인트까지 떨어진 게 어디냐면 1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찍고 나서 28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까?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IMF를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IMF. 근데 이 IMF는 뭐가 있었냐면 주기가 좀 길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주기가 짧은 게 있고 주기가 큰 게 있잖아요. 고통이 길게 오다가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고통이 짧게 오고 금방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IMF는 고통의 주기가 좀 길었어요. 우리나라한테 주는 그 고통이 길게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반등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습니까? 다시 28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그러고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글로벌 음용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2000포인트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왔어요? 1000포인트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IMF 겪고 나서 280포인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00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났을까요? 대박 났겠죠. 맞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는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체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체력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고 났어요. 그죠? 금융위기 2000포인트에서 겪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하락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 보니까. 맞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늦게 천천히 들어오잖아요. 금융위기 때는. IMF 때는. 서서히 오다가 어떻습니까? 급반등을 했잖아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도 되게 급해요. 맞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떨어지는 것도 되게 급하고 또 올라가는 것도 되게 금방 올라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V자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V자 반등. 근데 그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계속 또 개걸음을 해온 거야. 한 10년 이상을.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정체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다가 어떻습니까? 2400포인트까지 찍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개걸음을 걸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한마디로 말해서 2000 거의 4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것이 여기가 2400인데 24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1000포인트가. 맞죠? 자, 그러면 1000포인트 빠진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딥으로 빠질 거냐? 맞죠?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가 W로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냐? 이런 기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잡혀나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미국과 지금 현재 지금 일본과 그 다음에 유럽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고 정점에서부터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회복을 하게 되겠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10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일 데이터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는 방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미국과 이런 나라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는데 한 달, 2달 정도 더 걸리겠죠. 우리나라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이 세 나라가. 그러면은 이 나라들이 정상화가 돼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정상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 3개월 동안은 조금 더 이 시기가 고통의 시기가 더욱더 갈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비행기가 안 뜬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일단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1900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지금 1900, 2000까지는 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개걸음을 좀 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어떻습니까? 한번 실물 경제가 아직 안 살아나니까 이거는 왜 여기까지 올라갔냐면 이거는 금융장색 때문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각국 나라에서 돈을 풀었잖아요. 응? 돈을 풀고 미국에서 돈 풀고 일본에서 풀고 유럽에서 돈 풀고 우리나라에서 돈 풀었잖아요. 돈의 위력인 거예요. 돈의 힘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또 뭐가 있냐면 선행지표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가도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경기보다는 조금 더 먼저 선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선행지표로 6개월 먼저 가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사인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호전될 가능성이 높겠죠? 조금 더 개걸음을 하다가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 얼마 찍었어요? 2400을 찍었죠? 2400시대 우리나라 이제는 앞으로 3000시대 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3000시대가 개막이 될 수도 있다. 왜? 한번 겪고 나면은 한번 그 이상을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겪고 나서 또 올라가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시점에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금리가 어떻습니까? 1% 이하로 떨어졌죠? 1% 이하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왜냐하면 은행에다가 돈을 묶어놔봐야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죠? 돈이라는 게. 잘 볼까요? 지금 보니까 외환위기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볼게요.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1999년도 그러니까 2년 있죠? 2년 동안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 저점을 찍은 게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이 외환위기, 이 금융위기 1997년도 IMF는 엄청난 주기가 좀 길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때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던 대로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어떻습니까?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락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반등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서 그때 여기 폭락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자 볼게요. 또 외환위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2009년도 3월 달에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서 2009년도 4월 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주기가 2개월밖에 안 갔어요. 1, 2개월밖에.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따 일시적인 쇼크는 왔지만 어떻습니까? 쇼크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부동산 시장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비슷하게 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금융시장이 떨어져서 어떻습니까? 여기 바닥을 찍었죠? 제가 보기엔 이게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 하락 1400포인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분들. 왜냐하면 모든 악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놈이 오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는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쭉 떨어지고 툭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분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쇼크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매물도 어떻습니까? 급매물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매물은 나오는데 뭐냐?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초저금리죠?
금리가 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어떻습니까? 받쳐주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뭔 시대예요? EQ, 양적 완화 시대잖아요. 자금이 시장에 많아요? 없어요? 자금이 많이 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많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동산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력들은 있다 없다? 지금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금리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강남이 뭐 20억, 30억 하다가 갑자기 한번 10억 떨어지면 한번 사볼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 급매물 나오는 거는요. 일시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한 단기간에 이 IMF 때는 어떻습니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갔잖아요. 2년. 요거 2년이라는 시간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는 2개월도 안 갔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금융위기로 뚝 떨어졌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더 갑자기 이거보다 급락률이 더 높아요. 갑자기 툭 떨어지고 툭 올라갔다고 지금 현재.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 회복의 속도도 더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 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주식시장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거기에 발맞춰서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IMF 때 금리가 어떻습니까? 높았잖아요. IMF 때 금리가 높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금리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이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산 거품화 현상이 벌어질 확률도 더 또 높다. 왜냐하면 시중에 자금도 풀렸고 금리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언제든지 주식시장과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점령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